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기기 이상으로 방송이 저녁으로 뒤로 늦춰져서 현재 여기 시작하기 토요일날 오후 7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늦는데 기다려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왜 이게 시간이 늦어졌고 기기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저희가 직원 워크숍을 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 워크숍을 왔으면은 여러분께 저희가 워크숍을 왔으니까 방송을 좀 요번에만 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전 사실은 그냥 편하게 하면 회사 사장이잖아요. 제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워크숍 와서 방송하자 그러면 사실 조금 미안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근데 저희 제 부사수죠, 김 팀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또 이거 지금 다 설치하는 것이 제 옆에 이건 김 팀장의 부사수죠, 박 과장이 이걸 다 실험해보고 다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수장님 괜찮습니다, 방송하시죠. 저희가 다 설치하겠습니다 했던 우리 직원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상관이 없는 다른 직원들, 예를 들어서 저희 전대리나 그 다음에 최대리, 이번에 이제 대리를 승진했다 그렇죠. 최대리나 아니면 우리 경리과의 김 과장이나 아니면 감사님이나 모두 사실은 딴 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방송을 내다가 늦어진 걸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요거 다시 이렇게 하느라고 다시 한 말씀만 저희 김팀하고 박 과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아끼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저녁은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저희는 요 팀은 저녁을 못 먹으러 가고 다른 팀하고 지금 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스피디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지표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지표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봐야 되는데, 아시죠? 지금 저희가 월가 사람도 아닌데 저희가 워크숍 와 있듯이 월가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뭔가가 지표가 나왔으면, 이제 PC 지표가 나왔잖아요. PC 지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 소득, 소비 지출도 다 나왔거든요. 반응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월요일날 돼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잠잠합니다. 자, 어쨌든 나와 있는 지표를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글을 쓸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글자가 써지는데 제가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토요일날 오전 10시를 기다려주셨던 여러분들 정말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늦더라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우리 직원들이 또 고맙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PC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러니까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나오면은 헤드라인 PC가 있고 그 다음에 근원 PC가 있거든요. 헤드라인 PC를 보면은 예상치가, 전월 대비 예상치가 0.4였어요. 0.4였는데 0.3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건 약간 떨어진 거죠, 예상치보다. 그죠? 그 다음에 전년 대비는 똑같았어요. 전년 대비는 2.5가 예상됐는데 고들이 2.5. 어쨌든 그렇다면 헤드라인 PC는 생각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간 거죠. 자, 근데 이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코, 우리가 근원이라고 얘기하죠. 요 PC를 봤는데 요건 전월 대비는 예상치랑 똑같았어요. 0.3 예상 0.3. 그리고 2.8 예상 2.8.
이해하시죠? 아, 이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PC는 만약에 미국의 장이 열렸어도 얘는 크게 변동을 주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 부담스러운 것이 있어요. 요 속 내용을 들여보면은 에너지 부분이 1.4에서 2.3으로 올라왔어요. 그건 여러분 아시죠? 그건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간값 그렇죠? 제가 유가를 분석을 할 때 여러분께 WTI, 우리가 WTI나 뭐 두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브렌트유를 이렇게 보는데 한번 보십시오. 얘는 올라올 수밖에 없었죠. 그죠? 얘가 지금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중간값 법칙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항상 중간값 법칙을 이렇게 이때의 제일 고점대가 어딨니? 저점대가 어딨니? 그래갖고 요 중간값 여기였구나. 그죠? 그럼 이제 1월 달 보면 넌 저점이 어딨니? 나 여기 있어. 너 고점 어딨니? 여기 있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중요한 어디니? 그럼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유가 쪽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럼 이제 3월 달 거도 올라오겠죠. 자, 이걸 하나. 요분께 2월 달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시장은 몇 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냐면 6월 달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2월 달은 그냥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그냥 그저 그래. 오케이. 갑자기 영어가 확 나옵니다. 그죠? 근데 2월 달 게 아니고 여기 3월 달, 4월 달, 5월 달. 앞으로 석 달을 더 봐야 되는데 얘가 큰 변화가 없으니까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만약에 월계 매니저라면 그냥 현재로더라면 6월 달에 금리 내릴 수도 있어. 라고 볼 것 같아요. 어때요? 정리가 되나요? 물론 이거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세 번이나 남았는데 이번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 시장은 별로 화들짝 놀라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을 보면요. 개인 소득이요. 돈 얼마나 벌고 있니? 개인 소득을 보면은 시장은 개인 소득을 0.4로 예상했는데 얘는 0.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약간 줄은 거죠. 소득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하나 보세요. 소득은 0.3, 0.4에서 0.3 뭐 그냥 얘도 그냥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개인 소비 지출 얼마나 씀씀이가 크니라고 보니까 시장은 얼마를 받냐면은 예상치를 0.5를 받는데 실제는 0.8이 나왔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소비 씀씀이는 조금 좀 깊었다라는 거. 이게 자꾸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소득이 늘면서 지출이 늘었으면 이거 앞으로도 계속 씀씀이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자극하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있을 텐데 요게 소득이 줄고 있다는 거는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났어도 얘 또한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시장은 바라볼 수 있다. 어때요? 괜찮았을까요? 해석이. 물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세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점검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제롬팔의 연설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기기가 이상이 있어서 요거를 그러면 월요일 해야 될까라고 제가 우리 김팀 박과장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제가 사실 눈빛은 이렇게 보냈죠. 이거 저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PC가 중요하고 제롬팔의 연설이 중요한데 요거 궁금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연준의 점도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서 국고치에 올려드린 게 괜찮았죠? 여러분 괜찮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거 소중하게 회원들이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애들이 뭐 PC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우리는 왜냐하면 크로스체크 하잖아요. 지금 제가 분석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분석이고 하드웨어 분석은 우리가 월요일 날 보고 알 수도 있고 현재까지를 보고 알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제롬팔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결론부터 들어갈게요. 결론부터 들어가면 특별한 게 없었어요.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 뭐라 할까 사회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도 너 지금 계속 몇 개월째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제롬 파웰이 넘어오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얘기였나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예상치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받잖아요. 근데 제롬 파웰 이렇게 예상치에 부합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얘를 확 올라가면서 화들짝 놀라지 않는 이런 예상치에 부합되는 데이터를 보니까 요거만 해도 좋다. 오케이? 그죠? 대신 막 또 시장이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되니까 1월보다는 낮아요. 낮지만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긍정적인 데이터만큼은 좋진 않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수준에 가깝다. 그것도 확실히 가깝다. 그러니까 이미 밑밥 깔기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보셨죠? 월러이사라든지 얘기하는 걸 보면 뭐 제롬 파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렇게 막 금리 인하를 막 서둘러서 앞당길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보셔서 미국이 상업운용 부동산 사태에 대해서 약간 좀 조심해야 하는 거는 보고 있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뭐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은 사실 전혀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좀 분석해 볼게요. 그 다음 맨 끝에 하드웨어 분석해 볼게요. 최근에 보면은 아마 제가 이 대답도 해준다고 그러다가 다른 얘기 하느라고 깜빡 놓쳤던지 그랬던 것 같아서 이것도 기다리시는 저희 회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환율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갖고 자, 환율도 잠깐 볼게요. 환율을 보면은 보세요. 환율을 보면 이게 좀 웃기죠. 이게 왜 웃기냐면 여름 보셨을 때 아니 연준이 그래도 6월달에 금리 내린다고 했잖아. 그러면 달러는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자 여름 중에서 이 그래프 그러면 제가 마치 미국 상공에만 날아가면 울렁증이 생기듯이 환율 그러면 여러분 울렁증 생기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원샷 원킬 한 번의 얘기로 확 그걸 잡아드릴게요. 이거 환율 그러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삼성전자 차트 그러듯이 달러 차트 그러시면 깨끗이 끝납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삼성전자가 이거 그냥 삼성전자 그래프로 생각하시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네? 이거 뭐냐면, 환율 그러지 마시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네. 언더스탠? 됐어요? 우리나라 환율은 그 다음에 가서 번역기를 돌아가는 겁니다. 달러가 올라가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 원화는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외국인 입장이라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원화는 떨어지면 여러분 달러 달러로 있는 달러를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원화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싶으세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아니 가만 놔둬도 앉은 자리에서 코백하는 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돈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주식 안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주시장이 부정적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시장이 견조하잖아요. 그건 이제 next 다음의 퀘스천이에요. 두 번째 퀘스천이고 첫 번째 퀘스천은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퀘스천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두 가지 퀘스천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일요일도 지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볼게요. 얘가 밑에서 또 위로 딱 올라갔을 때 이건 그냥 간단해요.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 오케이?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다. 어때요? 울렁증 없어지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번역기를 갖고 가서 얘는 시소니까 얘가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항상 반대쪽에는 원화가 있는 거야. 원화가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질문에 근데 왜 국내 시장이 왜 올라갑니까? 이건 다른 퀘스천이에요. 이건 좀 이따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얘가 왜 올라가냐 그럴 때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배운군 시대처럼 막혀있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에 영향을 줬을 때 어떤 게 영향이 크냐 그러면 당연히 한쪽으로 보면 일본의 엔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한쪽 편에는 중국의 위안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듣다 보면 술술 듣잖아요. 물론 듣고 난 다음에 까먹거나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만 그런데 그렇지 이렇게만 넘어가다 보면 몇 번 봐도 가면 자 보세요. 그러면 볼게요. 엔화 한번 볼게요. 엔화 보면 엔화가 여전히 고공행진이죠. 아니 금리를 제로금리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는데도 일본의 엔화가 똥값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엔화 그러지 말고 얘도 그냥 달러 차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 차트인데 왜 일본의 원화 환율도 달러 차트인데 아주 간단해요. 왜냐면 둘 다 공통점이 보세요. 둘 다 공통점이 1달러당 몇 원이니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말 이해했어요? 똑같잖아요. 베이스가 달러예요. 1달러당 몇 엔이니 똑같잖아요. 그럼 하나 질문. 1달러당 몇 위안 그래요? 아니면 잘 보세요. 기준이 1위안당 몇 달러 그래요? 이거 물어보는 말이죠. 이거 모르면 이건 진짜 주식할 자격이 없는 거죠. 똑같이 위안화도 1달러당 몇 위안이잖아요. 결론. 그러면 1달러당 얼마 그러면 뭐든지 달러 가치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영어만 할게요. That's right. 한마디 더 할게요. Exactly. 점수했어요? 됐어요? 울렁증 뭐나겠죠? 그냥 달러 차트에 걔네들 그냥. 됐죠? 그러니까 얘가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위안, 그러니까 엔화 가치는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번엔 위안화 볼게요. 위안화는 도대체 위안화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니?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일본의 위안화, 여기 있네. 중국의 위안화 볼게요. 이런 개뿔, 위안화가 지금 7.2 위안을 이렇게 얘가 지금 밑에서 올라가고 있죠. 결론. 우리나라 화폐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일본의 엔화가 똥값이고 요새 보면 일본으로 여행 떠는 사람 많잖아요. 심지어 죄송합니다. 주부님들 일본 가서 뭐 무슨 옷을 산다고 충분히 비행기가 뽑는다고 일본에 가셔서 가서 그 옷들 사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위안화가 싸니까 제주도를 가시거나 이렇게 국내 여행을 가시는 게 아니라 일본 가시면 많이겠죠. 그러니까 위안화 똥값, 일본 엔화 똥값.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점수였어요. 그러면 얘들은 그러면 왜 이걸 가만 놔둘까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중국은 약간은 의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야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에브리바디? 그러면 얘는 아직까지 환율은 뭐 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런 변수는 생깁니다. 소장님, 그래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이다 아니면 자동차 수출이다 잘 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근데 아직 뭐 지속성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봐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어떤 구조적으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하나 꿀팁. 제가 우리 찐팬분들과 저희 회원님들은 드린 얘기예요. 미국 주식을 살 때 뭐 엔비디아를 사거나 특히 최근에 저희가 신규 회원님들 가입했을 때 제대로 잡아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델컴비타. 요것도 벌써 한 10% 나왔죠. 맞습니까?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왜 말을 못해 그러듯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꼭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요건 최근에 들어간 델컴비타도 10%고요. 코인베이스 그죠? 제가 비트코인 못 사셨던 분들한테 대신 잡아뒀던 코인베이스도 최고 수익률은 벌써 20%를 넘어갔어요. 맞습니까? 지금도 한 15% 정도 됐을걸요. 거기다가 아주 재밌는 거예요. 저희가 구리도 사드렸죠. ETF를 요것도 짭짤하게 위로 올라가지고 있고요. 또 아주 빅히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었어요. 요건 종목끼리 해치 전략으로 제가 국내 시장에서 완픽으로 딱 하나만 고른다면 SK하이닉스다. 맞습니까? 이거 종목끼리 해치 전략이라고 해 기법 중에서. 그 다음에 하나가 삼성전자잖아요. HBM 관련돼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건 25% 거의 수익률이 30%까지 올라갔잖아요. 괜찮습니까? 밑에다 베이스는 스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 있으면 SPXL 아니면 QQQ 능력 있으면 TQQQ.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최고 수익률이 무려 80%를 넘어갔잖아요. 오케이. 괜찮았어요, 에브리바디? 제가 그 미국 주식을 살 때 저희 팬들한테 절대 원화로 해치지 마라. 왜? 내가 자금의 포트폴리오 상으로 봤을 때도 일정한 돈은 달러로 갖고 있어야
어디 해외여행을 갔대, 아니면 자녀분들이 해외 유학을 가거나 그랬을 때, 또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상에서 일정한 달러는 필요하다. 괜찮습니까? 나는 돈 버는 방법이라면 시야를 넓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글로벌화 돼야 된다는 것이 제가 저희 회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하나의 꿀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워크숍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 방송하는 이 방에 김 팀장도 붙들어 있고 박 과장도 붙들어 있고 그런 이유입니다. 저희한테 행복한 것은 우리 회원님들이 행복하신 것이 저희들의 행복입니다. 이번에도 모바일 그 가입도 너무 성황리에 끝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 더 홍보한다면 돌아오는 4월 6일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혹시 서울에 계신 분이라면 강남의 DB 동부 DB 금융센터에 지하 1층인가 2층에 강연장이 있거든요. 물론 수용인은 200명이 맥시멈입니다. 여기 오시면 뭐 저희가 저희 편이다. 뭐 그렇다면 저희가 브로마이드도 드리고 또 그런 행사도 있으니까 4월 6일 토요일날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 그 달러가 좀 위로 올라가요. 자, 이젠 해결됐어요. 얘가 왜 올라가는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미국이 금리를 이제 또 하나 이게 달러가 그렇게 급히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본다면 계속해서 원라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두 번째는 금리 인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언제 금리를 내리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Why?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은 경기가 좋지만 우리는 안 좋잖아요. 수장님 질문인데요. 수장님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부채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협상이나 어떤 정책을 할 때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프라이머리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건 어쩌면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의 몫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경제부총리나 정부에서 나랏밥을 먹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급한 거는 집값이 조금 들썩거리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집값은 저의 소견으로는 다시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내려갔잖아요. 다시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다는 쪽입니다. 왜? 이미 주가가 올라가면요. 뒤이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 꼭 쳤을 때 2021년 6월달 2021년도 6월달입니다. 그 6월달 이후에 곧바로 주값이 꼭지치고 내려간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밑에서부터 이미 한번 올라갔을 때 그때도 집값도 살짝 올라갔다가 주가가 꺾이니까 같이 꺾였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집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 놓고 수혜 무슨 얘기입니까? 제 집값이 안 올라가는데요. 딱 기억해보시죠.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손수건 이론. 탁자에다가 손수건을 놓고 중앙을 들면 중앙이 먼저 움직이고 맨 끝에는 반응이 없어요. 선두주자가 많이 올라가야 뒤에가 먼저 나중에 올라가고 얘가 내려갈 때도 외곽이 먼저 빠지고 중앙이 빠지니까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몇 번 얘기합니다. 부동산의 꿀팁도. 절대 외곽으로 밀려나지 마라. 절대 외곽으로 밀려나면 서울에 못 들어온다. 차라리 서울의 허름한 빌라라도 어디 한강변을 끼고 있는 빌라라도 이거 잡아야지. 난 넓은 평수 주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진짜 떼끼 여보쇼. 요새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멋진데 외곽에서 전원주택에서 텃밭 가꾸면서 좋습니다. 그런데 요새 실버타운 고급 양문원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병원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 그 안에 닥터 의사 선생님이나 그 간호사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해했어요? 외곽으로 밀면 안 된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계속 감소해갖고 0.7명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 사람이 없으면 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내려갈까요? 노.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이게 사람이 주니까 안 사는 데는 자꾸만 공동화 현상, 비는 현상, 자꾸만 줄고 빈집도 줄고 걔들 잘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과 주택, 내가 사는 근접, 이게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일자리가 가면 서울로 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빠집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 강남의 일부, 그 다음에 어디 마용성의 일부, 또 뭐 저쪽 성동, 아니면 한남, 뭐 이런 데의 일부, 아니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 빌라에는 이미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야미, 그거를 뭐 투기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흘러가는 부분들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점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얘들이 금리를 내려도 미국은 급히 내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경기도 좋고 실업률도 좋은데 왜 내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고용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봐야 되고, 근데 반면에 올해 미국이 금리를 내리겠다는 그 틈만 보이면 금리를 내리겠다고 줄 서 있는 그 나라들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유럽이라는 거죠. 왜? 랄즈하니까. 가장 큰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이 금리를 내려? 그럼 상대로 달러는 강세한 걸 보일 수 있겠죠. 또 우리나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쪽인데, 야, 이거 올리면 이거 집값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위 그 대출 문제나 이거 문제 큰데 어떻게 할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도 경기가 랄즈하기 때문에 집값이나 이런 일경기 있다 하더라도 금리를 내려고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건 나중에 제가 진짜 시간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별로 그렇게 환율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말씀드린, 특히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신 다음에 이거 내려가봤자 사실 이게 내려가면요, 중방의 직전 저점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모든 가격이 뛰게끔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는요, 특히 이럴 때는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식을 미국 주식도 나누는 사람이면요, 일정 부분은 달러를 갖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달러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달러 해지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단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팩트로 설명해 볼게요. 제가 근데 여러분께 여기는 달러 해지하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믿겠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했을 때 여기요, 제 기억에 여러분들, 이건 제가 국고채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제가 여기서 달러 인버스를 잡아드리고요. 아주 중요할 때 제가 얘기해요. 인버스를.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제가 뭐라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했냐면, 강남의 알부자님들께서는 달러 모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회원들한테 달러 모으셔야 됩니다, 달러 통장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꼭꼭 했어요. 이런 건 제가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생방송할 때 그때 저희 회원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놓고 제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달러 쓸 거 어딘가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 기억에 1402원. 여기 기포 뭐냐면 5가가의 저점 분기 기포. 복잡하게 이건 하드웨어 분석입니다. 이게 1402원이거든요, 얘가. 이거 이제 우리의 포지션이 맞다 그래갖고 여기서 달러 인버스를 잡아드렸어요. 저 이렇게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로 얘를. 그럼 얘는 이제 올라갈 때는 이게 30원 단위로 라인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이해하죠? 얘가 라인 분석을 올라갈 때 50원 단위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1,300원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음엔 어디가 벽이냐면 1,350원이고요. 만약 얘를 돌파하면 다음엔 1,400. 이렇게 50원 단위를 끊어줘야 되는데 이게 1,350원대에서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환율이 왜 그렇게 미국이 올린데도 올라가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때려야 되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는 내려야 되는데 왜 얘는 덜 빠지고 있습니까? 할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미국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는 걔들 경기 사이클보다 훨씬 더 길고 그런 점인데,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심지어는 국고초에서 이런 얘기해요. 거의 똑같은 물건이라면 뭐 라면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비싼 라면이라면, 아니면 가전제품이고 뭐가 있다면, 우리가 주주운동이라는 것은 공매도만 주주운동하지 말고 주주환원율이 높은 회사의 물건을 우리가 사준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만약에 국내 주주운동본부가 있으면 차라리 분기마다 아니면 월마다 각 그룹에 주주환원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매월 발표하면요, 그게 엄청난 압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런 물건을 우리가 사주는 겁니다.
아주 매운 라면을 사 먹나? 좀 덜 매운 사면 나? 아니, 아주 매운 거 좀 그 라면 사서 거기다 고춧가루 뿌려서 먹으면 안 됩니까? 무슨 얘기지? 그러면 제가 살 때 최고의 주주 운동이 될 것이다. 저는 감히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거 굿 아이디어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강인 선수 문제가 생길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한 번 금메달 땄다고 해서 군대 면제해 주지 마라. 군대 면제가 그렇게 쉬운 거냐?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들이 뭘 잘했다. 그러면 점수제로 요번에 10점. 그러면 요번에 요거는 군 만약에 2년을 다닌다 그러면 거기서 3개월을 빼주고 제가 아이디어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메달 땄어. 동메달 따면 왜 혜택 안 줍니까? 금메달만 중요합니까? 동메달 안 중요합니까? 그래? 그럼 요건 뭐 1개월을 면제든지. 우리가 예전에 저희 다닐 때 군대를 갈 때는요. 군사훈련을 받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전방 강원도 양구군 빨랑리 민통선 안에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백두산부대 21사단 백두산부대를 다녔는데 저는 그때 제 기억에 3개월인가 얼마를 면제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면 항상 텐션을 가지고 할 거 아니야. 근데 한 번 잘했다고 확 빼주니까 이 샤키들이 이상한 짓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게 전화위복이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텐션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게 주주환원 운동이 100% 된 거라면 메리트가 없는데 이제 서서히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총에서.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요. 얘가 3천까지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천이 저항해서 지지로 갈 때는요. 지금 우리의 시장의 가능성을 보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중 하나는 주주 환원 운동이 그 율이 높아질 때 이게 강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높아도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번에 주주 환원 운동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는 주력이 반도체잖아요. 자동차고.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수출이나 이것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측면,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가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외국인의 매수가 힘입어서 우리나라 주장이 내려가더라도 별로 내려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면요. 모든 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세 따라 트렌드 팔로잉하는 겁니다. 바람의 방향. 진짜 가성비 높은 기법 아닙니까? 얘가 장이 랄지로 빠질 때는요. 보세요. 얘가 발의 방향이 월 초알에 장대목을 때리면서 자 지금부터 하드 분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장대목을 때려서 내려가는데 특히 얘가 매도의 올킬이었을 때 얘는 주가가 밑으로 확 빠집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 조금만 여러분이 내 귀중한 재산을 내가 진짜 잘 해보겠다 생각할 땐 여기다가 매도 올킬 씌워버리면 아니 진짜 제기랄입니다. 제기랄. 아니 여기다 다 공개했단 말이지. 왜? 여기다가 얘가 이렇게 내려가. 얘가 두 칸 내려와. 얘가 두 칸 내려오고 얘가 발해방이 내려가면 얘는 빠지는 거란 말이지. 쟤는 인버스를 쏘든지 아니 뭐 양매수를 들어가든지 좀 하란 말이지 이거. 왜 이걸 왜 안 했냐고요. 갑자기 또 혈압 올라고 보면. 이거 왜 안 했냔 말이죠. 왜 안 했냔 말이죠. 됐어요. 근데 얘는 내려가도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얘 내려가도 발해방이기 때문에 얘 매도 오르킬 하니까 일단 사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근데 이제 바로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하죠. 왜? 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매도 올킬은 공식까지 공개할게요. 얘가 5보다 아래에 있니? 20보다. 얘는 5보다만 아래에 있니? 아니. 얘는 5와 20이 동시에 깨면 여기서부터는 아주 여러분들 빼놓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얘는 내려와도 얘가 20 아래에 있을 가능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도 여전히 저점 매수가 있다.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됐어요. 저희가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분들이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다라는 거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베팅하는 방법도 바로 그러한 베팅법을 쓰고 있고요. 또 저희가 종목을 공략할 때도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단 음봉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음봉을 때릴 때 이것도 하나 더 해줘야 완벽한 될 겁니다. 먼저 레코드 한번 볼게요. 얘를 보시면 얘들 보면 엔비디아가 700%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도 보시면 최근에 쏜 겁니다. 엔비디아가 400%가 최고 수익률이다. 보시죠. 브로드컴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SXL 이것도 한 300% 되죠. 290%니까 메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모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은 KLAC 이런 것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 뭐 암 이것도 단기 급등했거든요. 160%. 여기 또 다른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거 말고요. AMD 같은 거는 이건 종목끼리 해지 방법이거든요. 이건 진짜 고급 기법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델도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도 이런 거 이건 다 무슨 기법이냐면 잘 들으세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발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에 옳히는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이었어요. 됐죠? 이게 A 방법이랑 B 전혀 반대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테오전 하나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세요. 알테오전이 초대박을 치고 있거든요. 한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 아주 재밌는 기법입니다. 단순하게 내려간다고 쏘는 게 절대 아니걸랑요.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보면 알테오전이 여기 보시면 거의 200%죠.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이거하고 재룡전기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주잖아요. 이게 한 120%. 그 다음 한미반도체도 이거 제 최선호 중에 하나거든요. 얘도 거의 100%거든요. 얘는 어떻게 쏘는지 보십시오.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이거 듣고는 여러분이 잠이 안 와야 됩니다. 밤잠이. 아니, 그런 방법이 있었어? 자, 보십시오. 얘가 올라갈 때 이럴 때 여기서 이 중간에 조정받을 때 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자, 꿀팁 나갑니다. 그냥 알테오전 하나만 갖고 설명할게요. 삼성전자 그냥 얘가 양봉이죠. 얘는 그냥 지금 쏘는 것보다 내려갈 때 이게 뭐가 어렵냐고, 이게. 이거 시군주 먹기보다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얘가 발의 방이 우려 보는데. 개뿔 왜 얘를 왜 모르냐고요. 자, 볼게요. 알테오전 볼게요. 알테오전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데 죽입니다. 그냥 진짜 무슨 노래처럼 그냥 죽여줘요. 자, 여기서 어떻게 쏘는지 보십시오. 갈게요. 음봉일 때 쐈습니다. 수입 주고받고 양봉이만 종목만 쏘라면요. 아니요. 음봉일 때도 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어차피 지그재그니까 음봉을 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 쏘냐면요. 이게 끝날 때 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꿀팁. 얘가 음봉인데, 이게 음봉인데, 하나는 양봉이어야 됩니다. 뭐가? 자, 제가 월봉을 볼게요. 월봉입니다. 월봉. 뭐가 양봉이냐면 밑에 신호등을 보세요. 신호등이 빨간 색깔이죠. 그죠? 이게 빨간 색깔이잖아요. 얘는 파란 색깔인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갈게요. 이 캔들은 지금이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지금은 나쁜데. 파란색. 지금은 내려가는데 이게 빨간색이죠. 앞으로 좋대. 그럼 얘가 끝날 때 쏘는 거잖아요. That's right. 바로 그때 쏘는 겁니다. 됐어요? 그때 쏘는 겁니다. 그때. 됐죠? 그럼 비교되는 거 한번 볼게요. 갑니다. 자, 마지막 이거 하나 남았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잠깐 대기.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고마워서 제가 하나 더 드린 겁니다. 보세요. 이거 얘는 음봉이라고 해도 여기랑 음봉은 태생이 다른 겁니다. 얘는 진짜 금수저 음봉이고요. 얘는 그냥 저기 음봉입니다. 그냥 왜? 얘는 음봉인데 지금 나쁘죠. 근데 밑에 얘를 보십시오. 얘는 지금 나쁜데 앞으로 나쁘대. 개뿔 음봉입니다. 개뿔 음봉. 점수였어요. 얘는 지금 나쁜데 내가 밝으니까 앞으로 좋다. 매수죠. 얘는 지금 나쁜데 앞으로 나쁘다. 개뿔 음봉.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 200%까지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저희 회원님들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회원님들 회원 모집하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것 때문에 고생한 저희 직원들 밥은 먹여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제가 하나 화면만 제가 보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4, 5, 6월 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생 할인 이벤트 있네요. 여기요. 자, 여러분 덕분에 3분기의 베스트 파트너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홍보는 막 큰 거 바라고 많이 원하지 않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1668에 4721 요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정보 내용들, 좋은 정보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방송 못한 거 저희가 사실 워크숍 와서 어떻게든지 아침에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좋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 고생 많이 해서 그래도 저녁에 방송을 보내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